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편 현우 씨의 상무 승진 파티가 있는 날이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LA 갈비가 보이더군요. 현우 씨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 야채들도 준비해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25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갈비를 재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 싶었죠. 결혼하기 전엔 꿈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제 사무실을 차리는 거였어요. 실제로 자격증도 땄습니다. 시험 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뛰었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일하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사랑했으니까요. 갈비를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시가 넘어서야 현우 씨가 내려왔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고생이 많아. 현우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저는 갓 구운 갈비와 잡채를 상에 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집안을 잘 돌봐줘서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당신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상무가 되는 게 우리 집의 격을 높이는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현우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죠. 언제나 당당해 보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털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러다 현우 씨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항상 잠가두는데 말이죠.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싶어 들어갔죠. 서류를 모으다가 한 장의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서류였어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옆에 적힌 주소였죠. 낯선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어딘가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현우 씨가 오피스텔 주소를 적어뒀을까요? 대출까지 받으면서요. 뭐 하는 거야? 뒤에서 현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죠. 아, 서재가 어질러져 있어서 정리 좀 하려고. 내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나가봐. 현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재를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지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파티 준비를 돕겠다며 일찍 온 거였죠. 지민 씨는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입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에요. 어머니, 음식 준비 다 하셨네요. 역시 손이 빠르세요. 지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저희 변호사처럼 전문직 하셨으면 멋졌을 텐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민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이 찔렸어요. 그냥 때가 안 맞았지. 그래도 아쉬우시겠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하잖아요. 지민 씨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제가 집에만 있는 걸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55세.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건 눈빛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눈을 하고 살았을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자격증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자격증을 꺼내 닦았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밝았어요. 3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꿈이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파티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회사 사람들,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집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죠. 저는 음식을 나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어요. 25년 동안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그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오피스텔 주소, 대출 서류. 도대체 현우 씨가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파티는 시작됐습니다. 현우 씨는 손님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상무가 된 남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죠.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옆에 서 있는 제가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답이 두려웠으니까요.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어젯밤 본 메모지를 떠올렸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건강검진 결과 상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 씨는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서재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뒀던 겁니다. 강남구 논현동 어느 오피스텔 주소였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차가 출발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범죄라도 저지르는 기분이었죠. 3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단지였어요. 입구에 경비실이 있었고 CCTV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피스텔 입구를 바라봤죠.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현우 씨 차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현우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자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였거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오피스텔 입구로 다가갔어요. 경비원이 저를 봤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처럼 보였나 봐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을 봤죠. 12층에서 멈췄어요.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서웠거든요. 만약 현우 씨와 마주치면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했죠. 12층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 씨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확실한 겁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걱정 마세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6개월 안에 2배는 벌 수 있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보는 아내 명의 아파트로 할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미 떼놨어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요. 저희 집 말이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요.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서류만 잘 준비하면 돼요. 현우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도 아닌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충격이었죠. 현우 씨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제 명의 재산을 제 허락 없이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25년 동안 모은 제 집을요.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난간을 잡고 간신히 1층까지 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거든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그러다 한 이름을 발견했죠. 한순정.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학원에서 만난 동기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함께 공부하고 합격 소식도 나눴죠. 하지만 결혼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순정 씨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나 김도연이야. 도연아? 세상에 얼마만이야? 순정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정아, 지금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저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정 씨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명함을 건넸죠. 한순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나 개업한 지 15년 됐어. 작지만 꾸준히 하고 있지. 순정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제가 갈 수 있었던 길이었으니까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 씨가 제 명의 집을 담보로 투자하려 한다고요. 순정 씨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도연아, 그건 안 돼. 명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하지만 남편이 서류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순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공부했던 교재를 떠올렸어요. 부동산 등기법이었죠. 맞아. 그랬지. 지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녹슬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집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 혹시 모르니까. 순정 씨가 조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씨는 서재에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어요. 제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근저당권 설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현우 씨가 언제 서류를 위조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격증을 다시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책상에 세워뒀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을 봤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도연. 이 이름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제가 가진 지식을 써서 제 재산을 지키기로요. 순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어? 법적으로 내 재산 지키는 방법 좀 더 알려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도와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저 불빛 속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5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죠. 승진 축하 파티 당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칠 뒤 현우 씨 회사에서 주최하는 공식 축하연이었죠. 이번엔 더 큰 규모였어요. 임원들과 시어머니,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순정 씨를 만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됐거든요. 제 재산을 지킬 방법들을요. 어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지민 씨가 일찍 도착해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인상 주셔야 해요. 아버님 승진에 가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배경이라는 말이겠죠.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상사들, 동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88세의 고령이셨지만 정정하셨죠. 도연아,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현우 씨는 중앙에 서서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가족 덕분입니다. 특히 아내 덕분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집 아파트는 전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명의라고 자랑하면서 제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으려던 사람이잖아요.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지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라도 법적으로는 증여 의사가 중요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 명의 신탁 여부도 검토해야 하죠. 또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지민 씨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자르듯이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변호사는 다르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지민 씨의 전문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사이 현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서재로 와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어요. 서재 문을 닫자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어디 갔었어? 병원 갔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경비한테 들었어. 당신 강남 쪽에 있었다면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오피스텔 갔어. 당신이 거기서 뭐 하는지 봤어. 현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것도 알아. 내 허락도 없이. 허락? 현우 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에 간섭이야? 4명의 집인데 왜 내가 간섭하면 안 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더 차갑게 말했죠. 집은 당신 명의지만 그건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본질적으로 내 것이라고.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하면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내가 25년 동안 이 집안을 돌본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내의 의무지. 그 대가로 당신은 편하게 살았잖아. 돈 걱정 없이. 현우 씨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어요. 4명의 재산에 손대지 마. 법적으로 내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법? 당신이 법을 알아? 현우 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먼지 쌓아둔 주제에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땄던 자격증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나가봐. 손님들 기다린다고. 현우 씨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고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민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저는 대답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몰랐죠. 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이 집이요. 하지만 현우 씨 말이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제 집이 아닌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제 재산이죠. 순정 씨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제 집인데 제 집 같지 않았어요. 제 삶인데 제 삶 같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가셨어요. 도연아, 수고했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뭔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요. 도연아, 혹시 모르니까 이건 너만 알고 있어.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통장을 하나 건네주셨죠. 시댁 토지를 처분한 돈이었어요. 현우 씨는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현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이걸로 살아야 해. 그 통장이 아직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 씨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 파티 성공적이었어. 혼자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나왔죠. 잔액을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돈이 제게 있다는 걸 현우 씨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였죠. 며느리를 위한 보험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55세예요. 하지만 순정 씨를 보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순정 씨를 만나기로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요. 제 집을 지키고 제 삶을 되찾는 계획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순정 씨를 만나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재산 보호 방법, 법적 대응 절차를 배웠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료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니, 평범해 보였죠. 지민 씨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민 씨가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어머니께서 요즘 저희 집안일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최근 며칠은 제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아버님 투자 건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신다면서요? 그건 아버님과 남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민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우리만의 가정이 있어요. 남편분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게 세대 차이를 좁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대 차이요? 제 재산을 지키려는 게 관여라고요? 지민 씨, 그게 무슨 말이야? 4명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가정 내에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어머니가 바깥에 알리고 다니시면 아버님 체면이 어떻게 돼요? 체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체면을 생각하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민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제가 떼쓰는 아이인 것처럼요. 알아서 한다고? 내 동의도 없이 서류 조작하려던 사람들이? 서류 조작이라니요. 그건 오해세요. 지민 씨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폭발한 거죠. 내가 25년을 이 집안에 바쳤는데 이제 와서 간섭이야? 내 재산을 지키는 게 관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식탁이 흔들렸어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법도 알아. 내가 바보 같아 보여? 지민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고요. 도연, 현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조용히 해. 당신이 하는 행동이 이 집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품위? 내 재산 빼앗으려는 게 품위야? 저도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현우 씨와 맞섰죠. 당신이 뭘 안다고 나대는 거야? 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짝!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뺨이 얼얼했죠.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때린 건요. 정신 차려. 당신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하잖아. 현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쥐었어요. 지민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속품이었죠. 현우 씨의 아내라는 타이틀, 집안을 돌보는 가정부, 명의만 빌려주는 명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가봐.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떠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5년을 바쳤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집안을 돌봤어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게 대가였습니다. 뺨을 맞고 무시당하는 것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현우 씨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와 지민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아버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혹시 갱년기 아닐까요? 그러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상한 건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죠. 자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30살 때의 저였습니다. 꿈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때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돌아갈 거예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또 다른 통장도 있었죠. 몰래 모아둔 생활비였습니다.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했죠. 저는 통장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넣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요. 김도연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도 저렇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제 빛으로요. 뺨을 다시 만졌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어요. 하지만 이 통증이 저를 깨웠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거죠.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현우 씨에게요. 이 한 대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당장 나가지는 않았어요.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서요. 제 집을 찾으러 갈 거예요. 진짜 제 집을요. 김도연의 집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웠거든요.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 씨는 서재에서 자고 있었죠. 어젯밤 일로 방을 따로 쓴 겁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물을 끓였어요. 차를 마시면서 정신을 가다듬었죠. 2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를 모시던 날들이요.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생각 없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생각해야 했어요. 제 미래를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 재산 목록, 아파트 한 채, 시어머니가 주신 비상금 통장, 몰래 모아둔 생활비 통장.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일, 공인중개사, 부동산 상담, 강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묻어뒀던 꿈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문득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환해졌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격증을 꺼냈죠. 먼지를 털어냈어요. 다시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 30살의 김도연. 지금의 저보다 25년 어렸지만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전 9시 현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죠. 어제 일은 잊어. 당신도 흥분했으니까.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자는 거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 씨는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명의 변경이나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 강화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제 제 명의로 된 어떤 거래도 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정 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가장 확실한 재산 보호 방법이었죠. 처리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은행을 나와 순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정아, 나야. 은행 업무 끝났어. 잘했어, 도연아. 이제 아무도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순정 씨 목소리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순정아, 나 결심했어. 뭘? 이혼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순정 씨가 말했어요. 정말? 확실해?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어제 뺨을 맞았어. 뭐? 순정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그건 폭행이야.
신고해야 해. 아니, 괜찮아.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알았어.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게. 내 친구인데 이혼 전문이야. 고마워, 순정아.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간병인 분이 모시고 계셨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간병인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니, 도연이에요. 어머, 도연이. 어서 와.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88세지만 정정하셨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얘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해졌죠. 어머니,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 씨와 이혼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제 지민이한테 전화 받았거든. 집안이 시끄러웠다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왜 사과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도연아, 나도 너 같았어. 젊었을 때 말이야. 네? 시집 와서 내 꿈 다 포기했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그 통장 준 거야. 혹시라도 내 아들이 잘못될까봐. 내가 도망칠 수 있게. 어머니,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55살이면 아직 젊어. 나처럼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이것도 가져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된 작은 상가야. 월세 나오는 곳이지. 이제 내 거야. 어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아. 내가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집도 차도 다 해줬잖아. 이건 내 몫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생했어, 도연아. 이제 편하게 살아.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만요. 자격증, 통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제가 직접 산 책들이요.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죠.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짐이 가벼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현우 씨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봤죠. 이게 뭐야? 나 나갈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고 싶어요. 현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25년을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서명해 주세요. 현우 씨는 봉투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던져버렸죠. 제정신이야? 나이 들어 어디 가서 뭐하게. 제 일 하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열 거예요. 하, 웃기네. 지금 55살인데? 현우 씨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55살이면 어때요?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제 돈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것도 있고요. 현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줬는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저는 나갈 거예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우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요. 안 돼.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현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저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똑같이 사세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연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요.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정 씨였죠. 도연아, 어디야? 우리 집으로 와. 당분간 여기서 지내. 고마워, 순정아. 택시를 잡았습니다.
순정 씨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새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게요.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 제 미래가 들어있었거든요. 김도연의 미래가요. 순정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는 공간이었죠. 들어와 도연아. 여긴 내 집이야. 순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죠. 이게 전문가의 집이구나 싶었어요. 여기서 편히 쉬어. 방 하나 비워뒀어. 고마워 순정아. 패 끼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순정 씨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이혼 절차 상담받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25년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정 씨와 함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이었죠. 법무법인 정희, 대표 변호사 박민수,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한순정 씨 소개로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했죠.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순정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포기했던 꿈, 현우 씨의 투자 계획, 그리고 뺨을 맞았던 일까지요. 박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은 못 찍었어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군요. 그럼 도움이 됩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이 중요할 텐데요. 부인 명의 아파트는 혼인 중 취득하셨나요? 네, 결혼 5년 차에 샀어요. 남편 돈으로요. 그래도 부인 명의니까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절반은 청구하실 수 있어요. 절반이면 충분해요. 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목만 챙기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 씨의 투자 관련 서류 사본이었어요. 서재에서 몰래 찍어뒀던 거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의 도용 시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제 동의 없이 제 명의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했어요. 이거면 유리합니다. 남편분이 재산 관리에 신의를 저버렸다는 증거니까요. 박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부동산 법률 지식이 있으시군요. 자료 수집을 잘하셨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오래전에 땄지만요. 저는 자격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준비면 이혼 소송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전문성을 인정해줬습니다. 며느리 지민 씨도 현우 씨도 아닌 낯선 변호사였지만요. 그게 더 값졌어요. 그런데 김도연 씨, 박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쌓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저는 잠시 머무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여성자립센터요. 그리고 미래 여성 변호사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저처럼 꿈을 포기한 여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그리고 지민 씨 같은 젊은 변호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논의했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순정 씨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 후련해.
드디어 시작하는 기분이야. 잘했어, 도연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먹는 식사였어요. 순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넌 원래 강한 사람이야. 그냥 잊고 있었던 거지. 순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워야겠어. 너한테. 뭘? 용기. 55살에 새로 시작하는 용기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순정 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이게 내 사무실이야.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순정 씨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벽에는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고객들이 보내준 것들이었죠. 나도 이런 사무실 갖고 싶어. 가질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도연아. 순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개업 준비부터 영업 방법까지 다 알려줄게. 정말? 당연하지. 우린 동기잖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정 씨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김도연 공인중개사 사무소. 목표 여성들을 위한 부동산 상담. 특히 이혼이나 재산 분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자.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부동산 권리 강의도 열자. 여성들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꿈이 구체화됐습니다. 25년 전 꿈이 아니었어요. 55살 김도연의 새로운 꿈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씨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문자가 왔습니다.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소송 빨리 진행해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55살 김도연.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김도연,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도연으로 사는 삶을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꿈이었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곧 현실이 될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현우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죠. 저는 순정 씨와 함께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작지만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역세권이라 접근성도 좋았죠. 여기 괜찮은데? 월세도 적당하고. 순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로 할게. 계약하자. 그날 오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김도연으로요. 손이 떨렸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였죠.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연 씨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부인과 직접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꼭 만나야 하나요? 아니요. 거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박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사흘 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강남 한 카페였어요. 박 변호사가 동행했죠. 현우 씨와 지민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아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도 옆에 앉았어요. 도연 씨. 현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조심스러웠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생각 다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아버님도 반성하고 계세요. 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이혼은 취소 안 해요. 도연 씨, 제발. 현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55살에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 할 거예요. 제 사무실도 계약했어요. 현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도연 씨. 당신이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당신 명의 아파트도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요.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제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법적으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재산분할? 현우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벌어온 돈을 반으로 나누라고요? 당연하죠. 부인께서 가사노동으로 기여하셨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은 부인 명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이건 명예 도용 시도에 해당합니다. 현우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요. 가족이었으면 내 뺨을 때렸을까? 내 동의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했을까?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지민 씨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 말에 뭔가 터졌습니다. 내 역할? 내가 25년 동안 무슨 역할을 했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완벽한 아내 역할, 조용한 며느리 역할, 그 역할 하느라 내 꿈 다 버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난 지금 제일 정신 멀쩡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한 거였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현우 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동안 저 없이 회사 생활 잘만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나가면 우리 집안의 품위가 떨어져요. 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품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가정의 품위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당신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도연으로 살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도 함께 일어났죠. 서명 안 하시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더 시간 오래 걸리고 복잡할 텐데요. 박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민 씨가 현우 씨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서명하세요. 이렇게 끌면 더 안 좋아요. 결국 현우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죠. 저도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수고하셨어요, 김도연 씨.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순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정아, 끝났어. 서명 받았어. 정말? 축하해, 도연아. 순정 씨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응, 진짜 시작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곧 채워질 거예요. 벽에 자격증을 걸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도연. 책상을 놓고 의자를 배치했어요. 순정 씨가 도와줬죠. 간판은 언제 달아? 다음 주에 달 거야. 뭐라고 쓸 건데? 김도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단하게. 좋아. 딱 너답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다들 바빴어요. 저도 곧 저들처럼 바쁘게 살겠죠. 하지만 제 일을 하면서요. 도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순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공인중개사. 여성을 위한 부동산 상담. 밤새 작업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어요. 행복했거든요. 새벽 5시쯤 됐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창밖에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깨어났습니다. 25년의 잠에서요. 이제 진짜 김도연으로 살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요.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제 빛으로 살 거예요. 그게 진짜 제 집이니까요. 제 삶이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죠. 재산 분할도 끝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상가도 제 명의로 정리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죠. 도연아, 오늘 간판 단다며? 순정 씨가 아침 일찍 전화했습니다. 응, 10시에 업체 온대. 내가 갈게. 사진 찍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순정 씨는 제 모든 순간을 함께 해줬거든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길이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곳이었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꾸민 곳이었죠. 책상 위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김도연. 여성 부동산 권리 상담 전문.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요. 25년 만에 다시 가진 제 명함이었죠. 10시 정각 간판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순정 씨도 왔어요. 자, 올라간다. 간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였어요. 김도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예쁘다. 순정 씨가 말했습니다. 응, 예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우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사진 찍자. 순정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간판 아래 섰어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요. 도연아, 진짜 멋있어. 사진을 확인한 순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사진 속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오후 2시 개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행사였어요. 하지만 의미 있었죠. 순정 씨가 왔고 박민수 변호사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 상인들도 몇 분 오셨어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간병인 분과 함께요. 도연아, 정말 잘했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내가 해낸 거야.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55살에 새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5년 동안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이 사무실은 단순히 부동산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성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곳이 될 겁니다. 벽을 가리켰습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여성을 위한 부동산 권리 강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무료. 저처럼 재산을 지키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부동산 법률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순정 씨가 안아줬어요. 도연아, 너무 멋있었어. 고마워, 순정아. 박 변호사도 다가왔습니다. 김도연 씨, 정말 훌륭한 출발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법률 자문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케이크를 자르고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개업 축하금이야. 받아. 어머니, 이미 많이 받았는걸요. 받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도연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래요. 오후 5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순정 씨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도왔어요. 도연아, 나 이제 갈게. 응, 고마워, 순정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뭘? 앞으로도 계속 올게. 순정 씨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만든 세상이었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며느리 지민 씨에게 보낼 문자를 준비했죠. 지민 씨, 잘 지내시죠?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예 지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도연 드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삶의 첫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도연. 제 이름이었어요. 55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제 이름으로 산 건 지금부터였죠.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도연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도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판 보고 전화드렸어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첫 고객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지만 설렜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상담 일정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내일 날짜를 적었죠. 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채워갈 시간이었어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간판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김도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순정 씨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새로 구한 원룸이었죠. 작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계약한 제 공간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죠.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요. 저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25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흔적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깨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김도연을 깨운 거죠. 감사해야 할까요? 그 아픔에요. 덕분에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첫 고객을 만날 날이었죠. 그분도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 삶이었죠. 김도연의 삶이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꿈을 꿨습니다. 제 사무실이 사람들로 가득 찬 꿈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으로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곧 현실이 될 거였으니까요. 55살 김도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죠.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제 빛으로 살아갈 시간이요. 진짜 제 집을 찾은 겁니다. 김도연의 집을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